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기반 ALM의 시작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션을 맡게 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중석이라고 합니다. 이 세션은 총 4회 진행될 웹캐스트 세션 중에 첫 번째로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라는 서버를 추가 설정하거나 관리, 구축하실 필요 없이 간단히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제공을 하는 소스코드 관리라던가 전체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히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ALM이라고 불리는 솔루션입니다. ALM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한국말로는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에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 조건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팀에게 넘겨서 실제로 구현을 한 이후에 운영팀에게 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넘기고 실제로 운영 중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또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시 수정하는 요청사항을 개발팀에게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TFS,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이 같은 ALM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미션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애플리케이션,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ALM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과정이 첫 번째로는 정의 과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것들,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요구 조건들을 정의하게 되고요. 애자일 도구에서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백로그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적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발에 걸릴지에 대한 이런 업무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팀에서는 이런 ALM을 이용을 해서는 소스코드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또 테스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발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개발 중에도 이해관계자들한테 피드백을 바로바로 요청받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ALM에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TFS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끝으로 TFS 2012 버전에서 가장 크게 강화된 부분인데요. 운영 관련한 부분입니다. 기존처럼 자동화된 빌드 배포 테스트 부분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나이틀리 빌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발팀이 굉장히 많은 팀에서 밤에 그 개발자들이 그런 소스 코드를 커밋한 내용들을 하루에 한 번씩 빌드를 한다거나 그런 빌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리포트를 본다거나 그리고 빌드한 내용들을 자동화해서 배포를 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온프레미스 솔루션인 시스템 센터 같은 것과 통합이 되어서 2012부터는 어떤 운영 중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스냅샷을 찍어서 그것들을 개발팀에 다시 전달해서 수정이 용이하게 할 수도 있거나 인텔리트레이스라고 하는 실제 운영 중에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공이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LM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이외의 ALM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LM에 대한 외부에서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한 자료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트너에서 평가한 작년 중후반에 평가한 자료에서 이 사방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IBM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이 같은 ALM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최근에 올해 발표된 오봄 디시전 매트릭스라는 곳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ALM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실제로 사용적인 부분에서나 굉장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팀 파운데이션 서버 자체가 우수하고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좀 번거롭거나 관리할 부분이 좀 힘들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못 해보신 분들도 많긴 합니다.
이런 ALM 관련해서 실제 환경에서 뭐 팀 개발할 때 새로운 시나리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기존 팀 파운데이션 서버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팀이나 뭐 이해관계자들이 분산된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모여서 항상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장을 다닌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거나 그런 환경에서는 뭐 VPN이나 방화벽 같은 설정이 보안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없이 접속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클라우드화가 돼서 점차 서버 보유 대수를 줄이고 뭐 좀 더 최적화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또한 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많은 양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뭐 사용량을 보고 점점 확장되는 뭐 클라우드의 그런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또 관리 역시 관리자한테 언제나 뭔가를 요청을 해서 뭐 사용자를 추가해 달라거나 뭐 서비스를 증설해 달라거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팀이 작거나 혹은 좀 더 빨리빨리 기민하게 움직이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를 직접 일정 부분은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추고자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이외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됐고요.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윈도우 애저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ALM 솔루션입니다. 앱 개발과 수명 주기를 물론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ALM에서 나타난 그런 계획 부분이라던가 소스 코드 관리,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던 것들에 대한 추적, 그리고 윈도우 애저 같은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쪽, 클라우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배포를 한다거나 꼭 애저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또 빌드 자동화,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의 피드백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사용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것들이 좀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서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교는 추후에 다시 좀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프로세스 템플릿이라고 하는 개발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템플릿이 3가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크럼 템플릿과 CMMI 그리고 에자일, 현재 이 3가지 템플릿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버에서는 뭐 이 같은 템플릿들을 좀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현재 서비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개발 자체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데 많이 쓰이는 툴뿐만이 아니라 이클립스를 활용을 한 개발자들은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와 거의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관리 및 여러 가지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 툴이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커맨드 라인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는 뭐 쉐어포인트를 연관시킨다거나, 그리고 뭐 자바 환경에서도 뭐 개발 언어로서는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iOS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뭐 내용들을 조금 분리화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합니다. 뭐 브라우저만 가능한 환경이라고 하면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내부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정만 가지고 있다면 뭐 모바일이건 혹은 뭐 데스크탑이건 어디서든 접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와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 구축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서비스는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따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분도 걸리지 않아서 이 같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이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지게 되고, 윈도우 애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두 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실될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피드백 관리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뭐 일반 문서도 가능을 하겠죠. 그렇지만 뭐 안쪽에서 자동화된 빌드를 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능할 거고요. 뭐 C샵부터 파이썬, 뭐 안드로이드, 최근에 인기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클립스를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고 엑스코드 같은 iOS에서 활용되는 개발 도구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 협업과 애자일 계획 도구 부분에서는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팀을 이뤄서 개발을 하는데 이런 ALM 도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 템플릿에 애자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의 작업 항목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것들에 대한 버그를 추적하고 뭐 백로그 관리, 그리고 뭐 스크럼에서 활용되는 칸반보드라던가 뭐 태스크보드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피드백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빌드를 하고 이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뭐 통합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클립스에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뭐 동일한 일관된 경험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굉장히 쉽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 코드를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연결만 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쉽게 체크인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그 홈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대시보드처럼 현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의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t 통합 부분이 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는 이 같은 Git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수로 개발한 소스 코드를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과 약간 통합해주는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서는 버전 관리하는 것들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Git 자체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아마 곧 추가될 예정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Git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할지 아니면 뭐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관리할지 선택을 하시게 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it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매력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의 GitHub 같은 뭐 곳에 본인들의 소스 코드를 뭐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통합 지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윈도우즈 애저 같은 곳에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뭐 글로벌하게 호스팅할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공 역시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보실 만한 부분이 있고요. 뭐 빌드했을 때 에러가 났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보고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비교를 좀 많이 문의를 하곤 하는데요. 몇 가지 좀 들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 버전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버전은 2012부터 추가가 돼서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는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프레스 버전처럼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뭐 완전 무료는 아니고요. 5명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한 그 물리적 머신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과거의 팀 파운데이션 서버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설치하고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사용을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분산해서 설정을 했었는데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는 한 머신에 모든 걸 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뭐 TFS 프록시라고 하는 프록시 서버를 두어서 뭐 되게 원거리에 있는 곳에서 접속하게 하는 것들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SQL 서버 익스프레스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5명 이하일 경우에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익스프레스가 한번 시작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즈 7이나 윈도우 8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서버가 아닌 운영체제에서도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서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기존의 팀 파운데이션 서버가 대부분 다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서비스에서는 뭐 랩 관리라던가, 랩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테스팅하는 용도로 여러 가지의 그런 가상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상 서버들이나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랩을 돌려보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쉐어포인트 서버라던가 리포팅 서버와 연결을 해서 뭐 보고나 분석 같은 걸 하는 것들이 서비스에서는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서버 통합 부분은 시스템 센터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현재 서비스에선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말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아마 향후에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서비스에서는 아까 기처럼 제공이 되고 서버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내용들은 뭐 온라인 상에서 혹은 제가 제 블로그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업데이트 비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는 뭐 주기 단위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업데이트 1, 업데이트 2 이런 형태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도 뭐 한 일관된 주기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업데이트 1만 나온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데이트가 나와도 이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하고 내가 배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경우는 이 같은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것들을 뭐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뭐 위험한 것들이 적용되거나 그러진 않고 대부분의 업데이트나 내용들이 추가되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기시라던가 오데이터 지원하는 부분들이 뭐 최근에 그렇게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업데이트가 서버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은 형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많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신청을 해보고 만들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의 홈페이지입니다. tfs.visualstudio.com이라는 URL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현재는 무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013년경에 뭐 유료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뭐 기능이나 뉴스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스들을 보실 수 있고 강좌나 뭐 커뮤니티 지원 그 계정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들은 아까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봤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for free를 선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현재는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로는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어카운트 URL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나 어떤 이클립스 같은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 소스 리파지토리에 접근을 하기 위한 그 URL이고요. 고유한 URL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이니셜인 JSPARK 지금이 뭐 라이브니까 JSPARK 라이브란 이름을 가지고 UR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누르면 이 URL이 뭐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즈 라이브 아이디를 연결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기존에 만들지 않았었던 그 라이브 아이디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라이브 아이디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그 한 라이브 아이디당 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계정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만드신 분들은 아마 그 만드신 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라이브 아이디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제가 만든 URL로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뭐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그곳에서 나왔던 화면과 유사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기존에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사용을 한 버전 컨트롤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추가된 부분은 Git을 활용을 한 그 프로젝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뭐 Git 서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면 이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비그너스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아까 페이지에 있었던 그런 소스 코드 관리에 대한 그런 강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클립스에 대한 링크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링크라던가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있는 링크들도 있는데요. 제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이전 제 라이브 아이디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미 만든 서비스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아이디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URL은 jspark visualstudio.com이라는 URL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디폴트 컬렉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들의 집합을 구성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 안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솔루션을 집어넣으실 수 있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뭐 컬렉션이 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동이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구분을 하시는 것들은 좀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세팅 부분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그 제가 만들었던 제 아이디에 대해서 타임존 뭐 특정 시간 그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제가 체크인한 시간과 뭐 제 로컬 환경의 시간이 같아야 될 수 있으니까요. 시간대를 정하고 어카운트 오너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계정 그리고 원하신다면 이 URL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변경을 하게 되면 좀 다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에서 그런 URL도 다 바뀌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실 경우엔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그럼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2주 후에 이 같은 라이브 웹캐스트로 다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의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 버전 컨트롤을 활용을 한 서비스 그 새로운 팀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제 별명이 중스인데요. 최근에 윈도우즈 8이 나와서 윈도우즈 8 스토어 앱이 굉장히 개발하는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중스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젝트 네임을 정하겠습니다. 그 설명에서는 윈도우 8 스토어 앱용 앱 중스 앱 개발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붙이고요. 프로젝트 템플릿으로는 세 가지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스크럼 2.2 버전인데요. 뭐 그리고 기존의 MSF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래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개발 개발 템플릿으로 활용이 됐었던 것들 중에 뭐 애자일 형태로 활용이 된 MSF4 애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던가 MSF4 CMMI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스크럼 2.1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프로젝트 템플릿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전 컨트롤은 뭐 여기에서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 파운데이션 버전 컨트롤이 선택이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바에서 이것도 역시 아까 생성한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생성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생성이 다 되면 여기 내비게이트 투 프로젝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요. 벌써 활성화가 됐네요. 내비게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가게 됩니다. URL은 디폴트 콜렉션 아래 중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는 형태로 생성이 되게 될 거고요. 이 화면이 전체적인 제가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뜨게 되고 전체를 너무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들을 확장해서 전체를 살펴보기가 하는 것들이 가능할 거고요. 프로덕트 백로그, 제품 백로그를 추가한다거나 태스크 아이템을 추가한다거나 버그를 추가한다거나 혹은 임페디멘트라고 해서 약간 스크럼이나 이런 프로세스 관리에서 주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스프린트 첫 번째, 아직 내용들이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어떤 타일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 부분들이 좀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번다운 차트 역시 내용들이 입력이 되지 않았지만 입력이 되면 어떤 형태로 지금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액티비티에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백로그에 여기는 추가하는 거였지만 바로 가거나 보드를 바로 보거나 그리고 워크 아이템을 바로 보거나 비주얼 스튜디오를 바로 연결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현재 저 혼자 이 프로젝트를 할 게 아니면 매니지얼 유저를 선택을 해서 추가하기에서 사용자 추가를 해서 라이브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특정 사용자를 초대를 해야겠죠. 그 사용자가 라이브 아이디를 통해서 초대를 받게 되면 여기에 로그인을 해서 지금 제가 이름을 바꾼 것처럼 디스플레이 네임을 변경을 하시면 원하는 형태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는 건 TFS 그룹 자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권한 관리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마다 좀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해줄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릴리즈의 셋 데이트를 정해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를 정한다거나 이건 지금 스크럼 관련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런 반복 주기에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제 연결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스 코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선택을 하시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여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기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방금 제가 만들었었던 그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먼저 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팀하고 연결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항목이 안 나와 있을 거고요. 서버 버튼을 눌러서 추가하기에서 JSPARK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연결하는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OK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팀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중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라는 팀 프로젝트가 하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는 상태고요. 컬렉션 역시 하나이기 때문에 디폴트 컬렉션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연결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연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팀 탐색기라는 부분이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버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해당하는 내용들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팀 탐색기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하나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새 응용 프로그램, 가장 기본되는 그냥 블랭크 앱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스 스토어 앱, 중스 스토어 앱이란 이름을 가지고 만들고, 여기 소스 제어의 추가 버튼이 클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확인하는 메시지 창이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간단히 만들고요. 소스 제어에 중스 스토어 앱 솔루션 추가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추가하는 건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미 사용 중인 뭐 소스 코드 제어를 사용을 하셨건 안 하셨건 그런 코드들을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위치는 지금은 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있는 뭐 이 하부에 이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폴더를 만들어서 뭐 dev라는 이름을 가지고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추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혹은 뭐 이것들은 뭐 직접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냥 새 폴더를 추가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은 제가 사용을 하는 제 PC에 있는 작업 영역, 그러니까 작업 영역은 제 PC에 있는 그 저장소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곳이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소스 코드가 저장될 위치입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 탐색기에 지금 플러스 표시 형태로 뭔가 추가될 것들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팀 탐색기에 봐서 보류 중인 변경 내용을 보시면 현재 포함된 변경 내용 표시, 아래쪽에 보시는 현재 솔루션 탐색기에 윈도우즈 8 앱 개발을 위해서 추가된 내용 템플릿, 내용들이 쭉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기 소스 제어 탐색기 역시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연결을 했을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스 코드 위치에서 지금 플러스로 표시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소스 코드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로 넘어가지 않은 부분인데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팀 탐색기에서 현재 보류 중인 변경 내용을 선택을 하고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설명은 프로젝트를 추가라고 입력을 하고 체크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16개의 항목을 체크인 하겠냐라고 물어보게 되고요.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6개 항목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로 체크인 되게 됩니다. 체크인이 끝나게 되면 아까 플러스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물쇠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되고요. 이제 소스 코드 관리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즈의 가장 첫 화면을 나타나는 메인 페이지 .xaml에 뭐 하나의 버튼을 제가 지금 추가한다라고 하면 이 xaml은 뭐 XML 형태의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을 하나 제가 추가를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체크아웃 됐다라는 형태로 체크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스 세이프나 소스 관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낯설지 않은 개념일 거고요. 체크인, 체크아웃이 정말 쉽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 혼자만 사용을 하는 시나리오라서 조금 좀 이상해 보이실 수 있는데요. 여러 팀이 같이 협업을 하는 환경에서도 이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작용이 되고 뭐 소스 코드의 병합이라던가 뭐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버튼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추가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뭐 비교 같은 것들을 해보게 되면 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있는 내용과 제가 추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내용이 없지만 여기에 버튼이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 관리나 이런 것도 물론 다 되고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 제가 추가한 내용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실행하기 전에 제 PC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뭐 버튼이 추가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체크아웃한 내용을 다시 체크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측 클릭해서 체크인하는 형태로 팀 탐색기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메인 페이지에 버튼 추가 이런 형태로 체크인을 해주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체크인할 파일이 보이시게 되고요. 체크인 버튼을 눌러서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체크인이 끝나게 됐으면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체크인 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고 싶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소스 제어 탐색기에 들어가서 현재 그 최근에 마지막 체크인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른 것과 다르게 메인 페이지.xml만 그 시간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기록 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처음에 메인 프로젝트를 소스 제어에 추가하고 메인 페이지에 버튼 추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소스 코드 제어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뭐 테스트해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웹 환경으로 돌아가서 웹 환경에서도 제가 지금 체크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제가 만들었었던 이 빌드 프로세스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폴더고요. 빌드에 활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중스 스토어 앱의 폴더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예, 중스 스토어 앱의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소스 코드들이 지금 체크인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소스 코드를 눌러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의 그 소스 내용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도 물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체크인했었던 메인 페이지.xml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컴페어 같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버튼을 생기기 전과 넣은 후와 넣기 전과 넣은 후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소스 코드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최적화된 환경의 웹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인지 셋을 누르게 되면 바뀐 내용들을 이 부분은 자동으로 제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만들 때 생긴 부분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뭐 보류 항목들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 부분이 그 프로젝트 템플릿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뭐 백로그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쭉 적게 되는 부분이고 이것들을 실제로 뭐 관리를 하게 되고 칸반 보드라고 불리는 보드를 통해서 이것들을 뭐 새로 들어온 것과 그 승인된 것, 뭐 개발하기로 커밋된 것, 뭐 끝난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전체 태스크 보드를 통해서 뭐 업무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워크 아이템 관리 역시 이걸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다 영문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설치하실 경우에는 한글판을 설치하면 한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는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아마 향후에 한글로도 제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워크 아이템은 뭐 특정 사람에게 할당하고 저한테 할당된 내용들만 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드와 테스트는 여기 별표가 찍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빌드 프리뷰에 있는 내용들은 뭐
이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뭐 나이트리 빌드 같이 특정 시간에 빌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뭐 테스트 역시 해당하는 내용들을 뭐 테스트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서 뭐 스테이크홀더들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정보다 지금 설정을 눌렀을 경우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팀에서 뭐 이터레이션이 반복 부분 아까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의 어떤 에이리어 영역을 정해서 뭐 이 팀이 볼 수 있는 프로젝트와 못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거나 시큐리티 부분은 권한 관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뭐 빌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컨트리뷰터 뭐 되게 다양한 그 권한이 있고 멤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컨트롤들을 세세히 해서 팀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얼럿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코드 리뷰를 특정 사람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럿을 받는다거나 뭐 제가 해야 될 업무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메일로 얼럿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뭐 혹은 제가 이 웹페이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해당하는 얼럿 내용들을 볼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뭐 과거에 제가 만들었었던 것들에 대한 얼럿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뭐 현재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서비스가 없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예, 간단히 어떻게 보면 지금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계정을 만들고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올리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주 단순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뭐 제 PC에 어떤 경로에 이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나 추가한 내용들을 관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는 현재 5명 사용자까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금 모델이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5명 이상의 사용자도 현재 사용을 한다라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금 모델이 발표가 되게 된 이후에는 5명 이상의 사용자는 뭐 특정의 과금을 지불하고 사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개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플 프로젝트라던가 뭐 어떤 프로젝트든지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지금은 호스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버전 컨트롤은 뭐 TFVC라고 하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버전 컨트롤이나 아니면 Git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작업 항목 추적 같은 것이나 뭐 애자일 계획 도구, 피드백 관리, 그리고 빌드랑 테스트 관리는 미리 보기 형태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MSDN 사용자분들은 그러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SDN 유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유료 모델이 나왔을 경우에 뭐 이런 혜택에 준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유료 모델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금 모델은 2013년 중에 아마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빌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완전 무료인데요. 향후엔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면 빌드라는 것이 뭐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월별로 무료로 빌드할 수 있는 횟수를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과금 모델이 나오게 된 이후에 그 이상의 빌드를 원할 경우에는 유료로 얼마를 비용을 지불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도구는 크게 비주얼 스튜디오 이클립스를 들 수 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대부분의 모든 버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티밋, 프리미엄, 프로, 그리고 익스프레스 역시 뭐 윈도우 제인용, 윈도우 데스크톱용, 폰용, 웹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8과 2010 경우도 뭐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컴패터빌러티 GDR이라고 하는 그런 추가 팩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05나 비주얼 스튜디오 .NET 2003이라던가 비주얼 C++ 6.0 혹은 비주얼 베이직 6.0 같은 그 조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난 툴 역시 TFS, MSS, CCI 프로바이더라는 걸 설치를 하시게 되면 연결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팀 익스플로러
에브리웨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Git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Git 같은 경우는 뭐 모든 Git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이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Git을 사용을 하는 것도 Git 익스텐션 툴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2 업데이트 2 현재는 CTP3 버전을 설치를 해주셔야 가능을 하고요. 이클립스는 뭐 이 Git 익스텐션을 뭐 추가를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엑스코드 역시 내장된 Git 저장소 지원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를 바로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등록하시는 것 아주 짧은 시간이면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스 코드를 올리고 어떤 식으로 빌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팀 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라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포럼에 많은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거나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 링크로는 팀 파운데이션 서버 사이트 tfs.visualstudio.com 사이트 하나만 아시면 여기에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링크가 되어져 있고요. 테크데이즈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관련한 내용들 짧은 영상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한글 자막으로 모던 앱 라이프 사이클 쪽에 보시면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대한 한글 자막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 서비스에도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채널 9의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영상 역시 뭐 강좌와 함께 볼만 하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헬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임원 블로그를 보시면 관련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들을 가장 빨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웹캐스트다 보니까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오버뷰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뭐 프로젝트 템플릿이라던가 소스 코드 관리에 대한 좀 더 세세적인 부분, 그리고 좀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블로그나 추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상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Q&A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거나 남겨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성실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2차 웹캐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